원래는 음식만 먹으러 왔는데 한국은 모든 것이 환상적이네요. 특히 아찔했던 그때의 경험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프랑스의 맛집 유튜버가 인생 첫 한국 방문 후 한국은 정말 충격적인 나라라며 반드시 다시 오겠다는 말을 했다는데요. 이 유튜버는 어떤 음식이 맛있었고 또 어떤 점이 놀라웠던 것일까요? 감동이 좋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식 강국 프랑스의 맛집 유튜버 마리안느입니다. 아직 구독자가 많지는 않지만 누구보다 먹는 것을 좋아한다고 자부하는 유튜버죠. 오늘은 제가 친구와 함께 한국 음식을 먹었던 경험을 공유하려고 해요. 그 전에 저는 맛집 유튜버이니까 새로운 지식도 드리고 저희 프랑스 음식 홍보도 할 겸 제가 좋아하는 프랑스 대표 요리 3가지만 잠깐 소개해 볼게요. 꼭 들어주세요. 먼저 가장 유명한 건 푸아그라예요. 푸아그라는 살찐 간이란 뜻인데요. 프랑스에서도 고급 음식이에요. 크리스마스같이 특별한 날에 주로 먹습니다. 지방이 많아 조금 느끼하고 부드러워서 먹으면 황홀한 기분을 느껴요. 다만 동물 학대 논란이 생기면서 저희도 푸아그라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늘었죠. 또 마그레 드 까나르라는 오리 가슴살 요리도 있어요. 까나르는 오리이고 마그레는 오리간 주변의 근육을 의미해요. 과일과 버터와 같이 만들어서 달콤하고 상큼하기도 한 고단백 건강 요리랍니다. 마지막으로 베프 부르기뇽을 소개해 드릴게요. 부르고뉴 지방에서 만드는 방식의 소고기라는 의미인데요. 쇠고기에 레드와인과 다양한 야채와 향신료를 넣고 오랫동안 익혀 만든 소고기 요리로 가장 대표적인 가정식 중 하나이죠. 저는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베프 부르기뇽을 제일 좋아해요. 이렇게 맛있고 고급진 음식을 먹고 사는 제가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한 건 저와 2년 동안 꽤 많이 친해진 온라인 한국인 친구 소미 때문이에요. 소미는 한국 아이돌인 블랙핑크를 좋아하다가 서로 친해진 유쾌하고 재밌는 친구예요. 사실 저는 다양한 식재료로 유명한 중국을 가볼 생각이었는데 중국도 다리 4개 달린 건 식탁 빼고는 다 먹는다는 미식 국가로 유명하잖아요. 소미는 저만큼이나 한국 요리에 대해 자부심이 엄청나요. 저와는 서로 장난으로 상대방 나라 요리를 놀리기도 하면서 농담을 하는 사이인데요. 소미가 툭하면 한국은 대체 언제 올 거냐고 자신이 진짜 음식을 보여준다면서 비행기값만 내면 재워주고 먹여주고 모두 해준다고 큰소리치더군요. 맛있는 걸 먹는 여행에 좋은 친구까지 만난다면 너무 즐거울 것 같아서요. 그리고 요즘 인기 많은 한국에서 한국인 친구와 컨텐츠를 만들면 조회수도 잘 나오지 않을까 싶었죠. 긴 비행에서 내린 한국은 정말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소미를 만나러 가는 지하철까지 모두 너무 깔끔하고 외국인 친화적이더라고요. 휴대폰으로 외국 여행객들이 추천한 음식점을 찾아보려는데 글쎄 공항이든 지하철이든 엄청 빠른 와이파이가 무료로 되는 것 아니겠어요? 유튜브를 보는데도 크게 불편함이 없는 속도의 충격적인 인터넷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와이파이가 이동하는 중에 가능하다니요? 유럽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돈 내고 쓰는 와이파이도 느려 터져서 속이 터지거든요. 저만 유독 프랑스 사람 중에 성격이 급한 건가 했는데 역시 아니었어요. 이런 게 가능한 것이었구나 감탄하면서 후진국인 중국을 안 가길 100번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서인지 저는 이때 아찔한 경험을 했어요. 소미가 전화로 제가 가는 길을 안내해 주어서 두리번거리며 방향을 찾고 있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깜빡하고 캐리어를 자리에 두고 걸어가면서 5분 이상을 통화했던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곧바로 지하철 쪽으로 가다가 가방이 없는 것을 뒤늦게 인식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미친 사람처럼 원래 자리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가방이 그대로 있는 것 아니겠어요? 프랑스 공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저는 이게 꿈인가 했어요. 안도감에 다리가 풀리고 눈물도 나더라고요. 가방엔 제 옷과 돈뿐만 아니라 영상 제작에 가장 중요한 제 노트북이 있었거든요. 새삼 한국인의 시민의식에 감탄하면서 혼자 웃었답니다. 절 만난 소미는 처음 보는데도 마치 소꿉친구처럼 너무 반가워하면서 본인의 집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소미의 그런 환대가 너무 고마웠고 이게 말로만 듣던 한국의 정이라는 문화인 건가 생각이 들었죠. 부모님이 여행을 가셨다면서 며칠 동안 함께 머물러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소미의 집에 가면서 으리으리한 한국의 아파트 단지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심지에나 있을 법한 큰 빌딩 같은 건물이 10개도 넘게 있는 단지더군요. 그래서 소미에게 엄청 부자인 건지 물어봤더니 그런 건 아니고 요즘 지어진 아파트는 다 이렇다는 거예요. 한국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 생각보다 한국이 훨씬 잘 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소미와 함께 1층 현관문 앞에 섰는데 문이 디지털 보안 시스템으로 잠겨 있더군요.
프랑스는 아직도 열쇠를 쓰는 곳이 수두룩한데 이렇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는 방식이라면 정말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모든 아파트가 이렇게 디지털 시스템이라면 한국은 대체 얼마나 부자 나라지 하고 생각하는데 그건 틀린 생각이더군요. 현관문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았는데도 자동으로 열리는 것이었어요. 이건 또 뭐지? 문이 왜 열리는 거야? 저는 너무 당황해서 소미야,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면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하지 않아?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에 저는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정말 한국은 무엇이든 상상 이상인 나라이더군요. 글쎄 문이 휴대폰 어플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열린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전소미가 워낙 재밌고 장난을 많이 치는 친구였어서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려고 저 혼자만 문 앞에 서봤죠. 그런데 정말로 저만 있을 때는 열리지 않더니 소미가 다가오자 문이 열리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너무 놀라운 시스템이라서 그저 부러울 뿐이었습니다. 사실 프랑스는 치안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관광객들에게 강제로 팔찌 채워주면서 돈 뜯어내는 질 나쁜 사람들도 많고요. 부끄럽지만 파리는 전 세계적으로도 소매치기가 많은 것으로 유명하기도 하죠. 우스갯소리로 쓰레기 처리하기 곤란하면 대충 짐인 것처럼 꾸며서 깜빡한 듯이 놓아두란 말도 있어요. 소매치기가 착각하고 훔쳐간다고요. 그리고 프랑스 수도인 파리도 밤에는 절대 다니면 안 돼요. 파리 외곽의 위험한 지역들은 낮에도 가기가 위험하고요. 심지어 프랑스인인 저도 잠시 길거리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하는 동안 휴대폰을 뺏길 뻔한 적도 있는 정도죠. 그런데 저는 한국의 아파트 같은 보안이라면 여자 혼자라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안전에 대한 욕구가 조금씩 커지는데 한국의 그런 면은 참 부러웠어요. 세민한 저는 소미에게 세계 최고의 요리인 프랑스 요리를 못 먹는 게 한국의 단점이라고 놀렸어요. 하지만 안전한 느낌에 왠지 기분이 많이 좋아졌고 어서 빨리 음식을 먹으러 가자고 재촉했죠. 소미는 누구나 무난하게 좋아할 수 있는 육류 요리를 추천해주겠다 했어요. 바로 저도 몇 번 이름을 들어본 삼겹살이었습니다. 나름 맛집이라 1시간 정도 줄을 서서 들어갔는데요. 제가 가장 놀랐던 건 수많은 반찬들이었습니다. 저도 유튜버지만 전 유튜버들이 보통 자극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어서 한국은 반찬이 무료라는 그들의 말을 다 믿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무료라면서 김치, 파, 알 수 없는 나물과 생야채 등 정말 다양한 메뉴를 주는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심지어 다 먹은 뒤엔 아예 맘대로 먹으라고 저쪽 구석에 셀프바라고 해놨더군요.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었어요. 메인 요리와 어울리는 사이드 요리를 이렇게나 많이 마음껏 먹을 수 있다니요. 그런데 저는 계란말이에 케첩이 뿌려져 있는 걸 발견하고는 푹 한국 요리 수준은 딱 이 정도구나 라는 생각에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는지 잠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드릴게요. 프랑스인들은 자국 요리에 대해 모두 자부심이 정말 강한데요. 그래서 2011년에 프랑스에서는 초등학생 식단에 케첩 사용을 쓰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든 적이 있어요. 무슨 헛소리인가 싶으시죠? 하지만 이유가 있답니다. 아이들은 아직 미각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에 케첩같이 맛이 강한 걸 자주 먹게 되면 세계 3대 요리에 빛나는 프랑스 전통 요리의 미학과 섬세함을 느낄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직접 만든 소스도 아니고 케첩을 대충 뿌리다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며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소미를 도발했습니다. 소미는 그저 웃으며 그건 그냥 사이드 디쉬이니 삼겹살이나 맛보고 이야기하라고 하더군요. 잠시 후 대망의 삼겹살이 나왔는데요. 이미 유튜브에서 미리 봤었지만 생고기를 눈앞에서 직접 굽는 모습이 정말 신기해서 구독자들과 라이브를 진행했어요. 접속자는 많지 않았지만 댓글도 많고 예상외로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더군요. 그리고 삼겹살의 맛은 절천상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해주었어요. 프랑스에서 먹어볼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음식이었죠. 아니 아무런 간을 하지 않은 고기의 맛에 쌈장, 소금, 콩가루, 간장 같은 간단한 소스를 찍은 것뿐인데 바삭함 속에 숨은 부드러운 비계와 살코기가 야들야들하게 씹히면서 기가 막힌 조합을 이루더라고요. 화로불향이 살짝 입혀져서 실내인데도 마치 추운 가을 밖에서 나무에 구워 먹는 느낌이 났습니다. 소미가 고기와 나물, 소스, 밥을 한데 모아 상추에 크게 싸서 주었는데요. 너무 커서 한 입 잘라 먹으려니까 소미가 노발대발하면서 잘라 먹는 건 한국인 아니라고 넌 맛집 유튜버니까 입 크게 벌려서 한 번에 먹어야 한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먹었는데 이것도 정말 놀랍더군요. 한 번에 먹으니 굉장히 풍족한 기분이 들면서 밥과 부드러운 고기, 그리고 새콤달콤한 반찬들이 입안에서 폭죽을 터뜨려 주었어요. 먹을수록 너무나 건강해질 것 같은 느낌의 맛이었죠.
그리고 요즘 점점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된장찌개를 먹는 프랑스인들 영상을 보여주었는데요. 저도 맛이 궁금해져서 진짜 맛있나 하는 순간 소미가 된장찌개 한 숟갈을 확 집어넣어서 저도 모르게 먹어버렸습니다. 시청자들은 모두 빵 터졌고요. 사실 엉겁결에 먹은 된장찌개는 저도 처음이다 보니 순간적으로 아 이게 뭐야? 라고 화날 정도로 강렬한 냄새이긴 했어요. 그래서 금방 적응되진 않았지만 입안에 넣기까지만 성공하면 발효된 건강한 된장의 맛과 그 안에 함께 끓여진 온갖 야채들의 식감이 느껴져서 너무 좋을 음식이더군요. 프랑스에서도 발효된 음식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점점 선호하는 음식이기도 해요. 그리고 삼겹살, 쌀밥과 함께 먹으면 음식의 조화 측면에서도 좋았어요. 그다지 느끼하지 않은 삼겹살의 느끼함까지도 확실하게 잡아주는 맛이었죠. 제가 된장찌개에 대해 묻자 소미가 프랑스의 스튜같이 한식에선 가장 기본적인 음식이라며 설명을 해주었는데 한식은 종류도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반찬들이 엄청 공을 많이 들여야 하는 정성스런 음식이며 그래서 어머니 손맛이란 말이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요즘 점점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지고 있기도 하다더군요. 프랑스와 유럽 중심적으로만 생각해온 제가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맛있게 먹고 배가 좀 차서 디저트 먹을 배를 남겨둔 시점에서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소미는 난데없이 또 다른 메뉴를 시켰는데 아이스크림 같은 디저트가 아닌 볶음밥을 시킨 것이었어요. 세상에 지금 또 먹는다니요? 방금 전까지 밥을 먹었는데 또 밥을 먹다니 마치 이탈리아 피자를 먹고 배가 불렀는데 시카고 피자를 시키는 기분이랄까요? 한국인의 식사량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대체 어떻게 한국인들은 마른 체형을 유지하는 것인지 궁금해질 지경이었죠. 하지만 막상 먹어보니 볶음밥의 맛은 또 다른 세계이더군요. 저와 소미는 정신을 못 차리고 허겁지겁 2인분을 다 먹었고 시청자들은 너무 신이 나서 삼겹살은 자신들이 쏜다며 후원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감사하게도 소미에게 제가 밥을 살 수 있었죠. 식사가 끝난 후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삼겹살은 프랑스의 어떤 요리와 비교해도 절대 지지 않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음식이며 살짝 과장하면 10년 전에 프랑스 요리가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듯이 삼겹살도 인류의 문화유산이다 라고 극찬을 해주었죠. 이건 진심이었어요. 다양한 맛의 즐거움뿐 아니라 영양학적인 부분까지 완벽한 식단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서양인의 음식은 대체로 동양에 비해 좀 느끼하고 영양이 불균형인 부분이 많죠. 그래서 점점 건강한 음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한식도 그런 부분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최신 요리인데요. 저는 삼겹살에 완전히 반해버려서 저녁 식사로는 어떤 한식이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나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삼겹살 식당을 나오면서 소미가 한 말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한국에서 첫 번째 요리를 먹은 마리안느의 한식 탐험기 1편 재밌으셨나요? 세계 최고의 미식 국가 프랑스에서 온 마리안느의 재밌는 한식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더 소개해드릴게요. 구독자가 귀한 신생 채널이라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해주시면 힘이 나서 열심히 만들게요. 알림 받고 기분 좋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